안녕하세요, 의자입니다. 오늘은 초급, 중급에 이어서 실제 내가 어느 정도 목돈이 모였고 이제 모으는 단계에서 실제 돈을 불리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단계를 넘어가려고 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개념을 알기 위해서 오늘 이론편을 준비했고 다음 편에는 실전편을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오늘은 간단한 이 투자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 개념 두 가지와 그 다음에 간단한 제 매매를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정말 초급 중급보다 사실 초급 중급도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오늘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 개념을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꼭 끝까지 들어줬으면 좋겠고, 큰 첫 번째 가장 큰 개념은 신용과 현금 흐름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흔히 신용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는 신용이라고 하면 뭐 그냥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정도의 개념을 알고 있을 거예요. 뭐 틀린 건 아니고. 근데 이 신용이라는 거는 개인이 될 수 있고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각 그 경제 구조에서 쉽게 돈을 융통하는 모든 행위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신용을 그러면 내가 어떻게 개인적인 나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냐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바로 제가 만약에 은행에서 지금 1억을 빌리면 은행에서 지금 4.1% 정도 금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기 채권은 지금 4.3%고 최근에 지금 10년물 채권이 내려갔기에 4.4에서 4.1까지 내려갔거든요. 샀으면 대박 났을 겁니다. 여하튼 4.1% 똑같이 은행 한국에서도 4.1 미국에서도 4.1의 금리를 받을 수가 있어. 그러면 내가 만약에 대출을 1억이 아니라 10억을 만약에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만약에 4.3 채권을 단기 채권을 4.3에 10억치를 사면 0.2포인트를 퍼센트를 금리를 먹을 수 있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은행 이자 낼 거 다 내고도 난 0.2의 돈을 그냥 먹을 수 있다. 꽁으로. 즉 내가 신용을 일으켜서 단순히 그냥 뭐 노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아니면 무모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베팅만 해도 내가 신용만 일으켜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엄청 많다. 근데 이 신용을 만들려고 하면은 왜 의사들이 좋은 직업인자면 의사들이 단순히 선망적인 전문직이고 정년이 없고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의사라는 직업 타이틀 하나만 있어도 일반 직원은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연봉이 1억이면 저 같은 경우 대기업 직장이라는 타이틀과 연봉이 연봉 때문에 한 3억 정도까지 대출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의사는 반대로 의사 명함만 있어도 제가 알기로 한 6억 이상 나와요. 그리고 만약에 병원 차린다 그러면 막 10억도 나오고. 근데 그러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왜냐면 이 사람은 내가 10억을 대출 받아서 은행이자 4%인 4천만 원만 낼 수 있는 여력만 있으면 10억치 투자해가지고 병원을 운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문직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늦었잖아요. 그래서 일반 직장인이 신용을 올릴 수 있고 신용을 융통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 대기업 가서 연봉 올려서 원천징수로 곱하기 불려받는 거. 이게 신용이에요. 그래서 이 신용을 잘 활용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과거에는 대출을 받고 할부를 하고 내가 현금으로 박치기 하지 않는 거를 죄악시하였는데 그거는 기득권자들이 우리를 가난 속에 박으려고 했던 거라는 거를 저도 최근에 내가 깨닫게 알았고, 그래서 신용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신용을 커버칠 수 있는 현금, 즉 제가 예를 들면 월 600만 원 이상씩 실수령액을 하고 있는데 제가 3억의 대출을 받아도 월 100만 원으로 이자가 안 나와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내 생활비 예를 들면 100만 원만 쓰고 500만 원치 대출 받으면 뭐 예를 들면 3억 15억까지 대출 받아도 되잖아. 근데 나의 신용은 3억까지밖에 안 돼. 받고 싶어도 못 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신용을 일으켜서 레버리지를 이기고 싶은데 경제 구조가 나를 못 받게 해놓는 거지. 뭐 너는 부자가 될 수 없게 어떻게 보면 허들을 걸어 놓은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연봉 한 월 300 받으면 3억 대출 받으면 100만 원이 빠져나가니까 200 가지고 알둥바둥 살아야 되니까 되게 힘들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올려서
내가 신용과 현금 흐름의 적절한 조화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제가 한 세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일반 직장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연봉 인상해서 이직하면서 대기업 타이틀 갖는 거. 이직. 그래서 저의 유튜브 채널의 가장 메인 토픽이 이겁니다. 신용과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이직과 대기업을 가십시오 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 투자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 또 두 번째 큰 개념은 인플레이션과 자산 녹이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흔히 그냥 여러분들은 먹고 사는 금액을 말씀하실 거예요. 뭐 전기료, 가스비, 아니면 새우깡 가격 정도의 가격 오르는 거를 인플레이션이라고 알고 있는데, 뭐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사실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단순히 이것뿐만이 아니라 새우깡에 들어가는 재료, 노동비, 운송비, 마케팅비, 뭐 그 다음 기타 등등의 모든 비용이 이런이 모여서 새우깡이라는 거에 만들어지면 전체 총합된 새우깡이 나오면서 가격이 오르잖아요. 이 모든 경제 활동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게 인플레이션이고, 이 인플레이션을 적절히 크게 올라가지 않게 조절하는 게 나라의 역할이고, 이게 인플레이션의 상승과 나의 임금 상승이 따라가지 못했을 때 경제가 어려워지면 그냥 작살이 나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고. 근데 이런 인플레이션은 그럼 단점만 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인플레이션은 피할 수 없는 거라면 그럼 나도 이 인플레이션을 이용을 할 줄 알아야 되죠. 그게 바로 자산 녹이기라는 거예요. 이 자산 녹이기라는 거는 나의 지금의 500원, 새우깡 과거의 500원이 1,400원이 될 동안 현금의 가치는 떨어졌지만, 말 그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 일본은 부동산 아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주식으로 돼 있는 여러 주식의 형태로 자산의 형태를 현금을 바꿔놨을 때 이게 인플레이션을 따라서 올라가고, 즉 내가 1억으로 집을 사놨으면 나의 과거의 은행의 대출을 받아낸 1억은 고정돼 있지만 자산에 대한 가격은 올라가면서 그 1억에 대한 그 묶여있는 그 돈은 가만히 있는 상황 속에서 나는 이 1억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1억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그 원화 가치, 우리나라로 치면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이 1억에 대한 현금을 쉽게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1억이라는 이 가치가 내가 대출을 받든 뭐랬든 받아서 신용으로 이뤄서 1억을 받았지만 이거를 자산의 형태로 바꿔놓으면 이 현금의 가치는 떨어지더라도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1억으로 1억짜리 집을 사놨을 때 2억짜리 집이 되고, 그 동안에 또 나의 현금 흐름이 더 도와진다면 지금의 100만원씩 갚을 수 있는 걸 200만원씩 갚을 수 있는 나의 능력이 또 올라갔기 때문에 1억은 고정돼 있고, 이것도 즉 이 속에서, 이 사이클 속에서 이 자산은 자동으로 녹아진다, 이런 말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자산 녹이기라는 걸 어떻게 설명해 드리는 게 더 좋을지 와닿을지는 제가 설명이 잘 힘든데, 여하튼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신용과 현금 흐름을 잘 이용하는 거와,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건 어쩔 수 없다면 그거를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나의 자산을 인플레이션 속에서 현금을 자산으로 만들고 그 자산 만든 걸로 나의 기존의 부채를 어떻게 녹일 건지 그걸 활용하는 거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큰 개념을 이해한 상태에서 실전에 투자를 해야 여러분들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라고, 그게 저의 마지막 강의 고급편이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 한번 좀 잘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제 단편적인 예예요. 제가 그 모든 앞에 있는 내용을 접근했을 때, 내가 봤을 때는 돈을 대출을 풀로 받아, 그리고 나서 채권을 우리나라 돈으로 돈을 빌려서 외화 채권을 달러로 바꾸고 환차익을 보면서 채권으로 이자를 받으면서 채권 가격으로 또 수익을 내면 이거는 지지 않는 싸움이 되겠구나. 그리고 채권을 살 때도 레버리지를 일으킨다면 이거는 완전 그냥 땅 짓고 그냥 돈 버는 행위인데 왜 이런 것들을 안 하지라고 해서
근데 물론 이것도 반대로 가면은 망할 수도 있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이제 23, 25 이건 제 그 토스 계좌인데 이거는 제 토스 제가 이제 다음 편에 실전편에서 자세한 내용을 드릴 텐데 이 토스 계좌는 저의 어떻게 보면은 제 메인 계좌는 아니에요. 왜 메인 계좌 서브 계좌를 나누는지도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실전편에서 여하튼 그거 짜치고 내 토스 계좌에서 작년부터 이제 22년부터 갖고 오기 너무 힘드니까 23년도에도 1월달에 이렇게 매집을 계속했고 그래서 어떻게 했죠? 2월달에 가격에서 1월달까지 매집한 거를 한번 털고 그 다음에 단타를 치려고 했다가 가격이 변동이 없어서 그냥 제 가격에 스스로만 내고 다시 팔았다가 다시 비싼 가격에 파는 건 다음에 다시 저점 가격에서 잡고 아직 3월달에 안 팔았죠. 거래 안 했으니까. 즉 이 말은 제가 저번 중급편에 복귀를 해보면 해외에서 250만원까지는 비과세라고 제가 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총 수익이 딱 지금 250만원이에요. 오늘 요거 매도 3월달에 아직 안 했지만 매도하면 250만원 정도 될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 계좌는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 계좌는 요거 파는 순간 더 안 할 건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런 앞에 배운 비과세 전략을 사용을 하면서 왜 어떤 거에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방법까지를 하면서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 말씀드리는 내용이 정말 그냥 아무 근거 없는 내용들이 아니다라는 거를 오늘 맛배기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들을 앞에부터 쭉 복귀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이런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런 좋은 이론이 개념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